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환자 수는 늘어가고 있는데도 아직 치료제 개발이 됐다는 말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임상시험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밝혀 치료제 개발을 기대감만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환자들은 어떤 약으로 치료를 받고 있을까요? YTN에 따르면 태국은 코로나19 환자에게 에이즈 치료제를 투약해 효과를 봤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환자에게 에이즈 치료제가 사용됐는데요. 이처럼 코로나19 치료에 에이즈 치료제 같은 기존 약물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약 개발 기간 때문입니다.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물질을 발굴해 인체 임상시험까지 진행하려면 통산 10여 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존 약 가운데 코로나19에 효능이 있는 약을 발굴하면 개발 기간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특히 기존 약은 이미 오랜 기간 사용돼 약물 독성 등 인체 안정성이 검증되어 있는데요. 실제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는 지난 2000년 미국에서 승인돼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약을 원래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의 치료제로 개발하는 것을 신약 재창출 전략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에볼라를 겨냥해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임상시험에는 실패했지만 미국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완치하면서 코로나19로 개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주요국들은 이들 약물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 허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는 꽤 된 것 같습니다만 마땅한 해결책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 장년 인구 증가가 고작 8,000명에 불과했다는 발표가 있었네요. 통계청의 2019년 출생 사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여성 연령별 출산율은 4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습니다. 20대 후반 출산율, 즉 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35.7명으로 전년도 41.0명보다 무려 5.3명 감소했습니다. 30대 초반 출산율도 86.3명으로 전년도 91.4명보다 5.1명이나 줄었는데요. 30대 후반 출산율도 45.0명으로 전년 대비 1.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40대 초반 출산율은 7.0명으로 전년 대비 0.6명 늘었는데 만혼 및 출산 지연 흐름의 영향인 것으로 보이네요. 지난해 평균 출산 연령은 33.0세로 전년보다 0.2세 상승했습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은 33.3%로 전년보다 1.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혼인 감소는 저출산과 흐름을 같이 하는데요. 지난해 혼인 건수는 23만 9,210건으로 전년보다 1만 8,412건 줄었습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29만 5,100명으로 전년 대비 3,700명 감소했는데요. 하지만 출생아 수 감소폭이 워낙 크다 보니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는 8,000명에 그쳤습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라고 하네요. 1980년대만 해도 50만 명을 넘겼던 인구 자연 증가는 1998년에는 40만 명, 2005년 20만 명 밑으로 차례로 떨어졌고 2017년엔 7만 2천 명에 그쳤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인구 자연 증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네요. 정부의 끊임없는 저출산 대책에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0명대의 합계 출산율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재원이 사회구조 등을 바꾸는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에 쓰이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급급한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가상화폐에 대한 평가는 그 수익률만큼이나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우세한 것 같네요.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들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는 최근 비트코인의 약세가 지속되며 낙관론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27일 오전 7시 20분 코안 360 집계에 의하면 비트코인은 6.13% 하락한 8,791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도 10.3% 하락한 22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리플은 9.48% 하락해 0.23달러 선입니다. AMB 크립토는 비트코인이 지난 1월 17일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상승 모멘텀은 약화되고 있으며 단기 가격 변동성은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컴퓨터 안의 데이터를 인질로 잡고 대가를 요구하는 랜섬웨어 해킹으로 지난 6년간 17조 원 이상의 비트코인이 대가로 지급됐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수사국이 최근 발표를 통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6년간 랜섬웨어 해커들에게 약 17조 5천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랜섬웨어 피해 금액의 대부분이 비트코인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밝혀 해커들이 비트코인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페이스북 전 부사장이자 소셜캐피털 CEO인 차마스 팔리하피티아가 모든 사람들은 보유한 자산의 1%를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네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팔리하피티아는 현지 미디어와 인터뷰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유한 자산의 1%를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한다며 기존 금융의 과도한 레버러지를 비트코인을 통해 만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인의 끝은 치킨집 주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실제 통계를 보니 정말 치킨 전문점이 많긴 한가 본데 폐업도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났네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말 기준으로 가맹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 전체 가맹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치킨 가맹점은 2만 5천여 개로 외식 업종 가맹점 수 중에 가장 많았지만 회전율 또한 10.6%로 가장 높았습니다. 공정위는 2019년 전체 가맹점 수가 25만 4,040개로 처음으로 25만 개를 넘었다고 밝혔는데요.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가맹점은 2016년부터 연평균 5% 정도의 일정한 속도로 증가했으나 2019년에는 증가폭이 전년도 5.4%에서 4.3%로 줄었습니다. 외식 업종이 48.2%, 12만 2,574개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서비스업이 29.5%, 7만 5,046개, 도소매업이 22.2%로 5만 6,420개로 이어졌네요. 외식업 중에서도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치킨으로 전국 2만 5,188개를 차지했습니다. 커피 업종이 15,036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치킨 커피 업종의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은 3억 원 미만으로 4억 원 이상인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업종보다 적었네요. 치킨, 커피 업종은 회전율도 높아 각각 10.6%, 10.3%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는데 치킨, 커피 가맹점이 가맹점 수는 많은 반면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고 매장을 접는 비율도 그만큼 높았다는 겁니다. 한편 전국 편의점 가맹점 수는 42,712개로 모든 업종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평균 매출액은 5억 원 이상, 회점률은 6%로 나타났습니다. 재직자이건 구직자이건 사회에서의 교육과 훈련은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가에서도 이 같은 사실에 여러 가지 교육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반응들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경제는 구직자의 취업을 돕고 근로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켜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 수강생들의 만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도했는데요. 기자는 웹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한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A씨는 몇 차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커리어 심화 강의를 들었지만 실망만 않고 돌아왔습니다. 수강생들이 워낙 많고 개인별 수준도 제각각이다 보니 기초 내용만 다루다가 수업이 끝났다는 겁니다. 미용, 네일아트 등 특히 섬세한 기술을 가르쳐야 하는 학원들은 아예 취미로는 국비 과정을, 자격증 취득 목적은 일반 강좌를 들으라고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제9조 제5항을 보면 훈련 기간과 훈련 시간은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포함한 국비 지원 수업은 법적으로 보강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강사들의 스펙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출결 관리, 각종 서류 작성 등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다 보니 정작 실력 있는 강사들은 국비 수업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설명인데요. 올해 초 고용노동부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을 14,124개를 선정하고 특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분야 과정을 크게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설된 강좌의 질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비 수업이 자칫 보여주기식 지원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